안녕하십니까? 양나는TV의 양현식 단장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현장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사무실에 들어올 일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녹화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방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상담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최근에 이제 질문 받았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방제용 드론을 가진 사람들 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방제용 드론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 알고 보니 다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선후배 사이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방제단을 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일단은 그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그 지역에 뭐 농협에서 따로 방제를 하고 있나요? 이걸 물어봤는데 일단은 농협에서 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 농협에서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농협과 연합으로 이제 방제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방제하는 일수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의 40% 이하를 방제를 하고 있다. 그럼 어쨌든 100만 평에 넘는 면적이 이제 남는 거잖아요. 뭐 2차까지만 하면 200만 평이 넘는 거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제 방제를 했을 때 뭐 부수입을 얻기에는 괜찮은 면적이긴 한데 자, 문제는 제가 이제 어떤 걸 여쭤봤냐면 그 방제 기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은 방제를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이제 지원사를 받아서 방제용 드론 사신 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작년에 처음 방제를 자기 눈에만 해보셨던 분. 나머지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한 2년 차 정도 자기 노래만 방제를 해보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지역에서 지역 기반으로 방제단을 꾸려서 영업을 하시면 이점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그분들이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방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문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방제 면적을 구할 때 내가 이제 아무도 연구가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한테 면적을 따기 쉽잖아요. 그런데 자, 방제가 잘못됐을 때는 정말 그 지역에 죽일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단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추어였고 내가 돈을 받게 되면 프로인데 자, 문제는 나의 실력이 거기에 받침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받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말씀 듣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내 논에 치듯이 성심껏 쳐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문제는 실력이 되는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 원액 방제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습득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방법들이라든지 실제 비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신 분들이 내 논과 남의 논에 뿌릴 때 차이가 없이 방지를 하면 정말 좋은 거지만 일단 내 논에 방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설픈데 내가 돈을 받고 방제를 하겠다. 자, 그러면 문제가 좀 발생될 여지가 많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내 논에 하듯이 쳐주겠다. 근데 그분들의 실력을 제가 어느 정도 좀 아는데 이게 본인 논도 제대로 방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는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례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나 또 새로 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처음 방제를 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농협조합장님 그다음에 농협 이장단 협의회 회장님하고 상무님이 같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방제를 할 때 이 지역에 연구를 가지고 있는 방제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방제를 맡기면 아무래도 이제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책임감 있게 방제를 하겠지라고 방제를 맡겼더니 방제 실제로 방제하는 것도 너무 개판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약해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시즌이 돼서 그분들이 올해도 우리가 방제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딱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시다가 이제 저희까지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방제를 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물량을 따기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제가 안 됐을 때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소문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지역에서 있으신 분들이 얘들 방제했더니 방제 개판으로 해가지고 방제 바뀌었다던데 이렇게 소문 한번 나는 순간 그분들은 정말로 이제 어디 가거나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에서 이제 방제를 영업을 하실 때에는 이제 자기 보기를 좀 잘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돈을 받고 방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한번 정말로 해보시고 그래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구성을 하시면 이제 누군가는 잘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신 다음에 현장을 나가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시면 정말로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드론을 가지고 있다. 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 사업에 나도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 이제 이런 말씀들 하세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방제 시장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방제 이외에 다른 이제 수익을 방제 사업을 통해서 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방제용 드론을 판매하는 거였고 이번에 상담하신 내용이 이제 친환경 약재를 같이 판매를 하겠다. 이제 우리가 들어보니까 친환경 약재가 마진이 굉장히 좋던데 어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뭐 드론 설명도 하고 약재 설명도 하는데 약재를 뭐 일정 금액만큼 구입을 하면 그 지역에 총판을 준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구입을 해서 총판권을 따고 우리 지역에 영업을 해가지고 이 약재를 좀 많이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일단은 이 농약 중에 친환경 약재가 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방제를 나가보면 일반적인 약재를 파는 회사들은 이미 성능이나 이런 게 다 증명이 되어 있을 뿐더러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친환경 약재 판매하는 곳들은 그 약재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뭐 밥도 사주고 농협 직원들도 술도 사주고 심지어 방제사들까지 이제 밥 먹이고 밥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친환경 약재가 어쨌든 화학 약재보다 약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효과가 떨어지면서도 비싸 이런 약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쌀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까지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영업을 해보지도 않은 영업사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농사만 짓고 있다가 내가 이런 약재를 판매를 해보겠다. 물론 몇 개는 판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익이 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고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교육을 갖다가 이 몇백만 원짜리 약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자, 그런 분들 이제 사무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보면 몇 년째 그 약재가 그대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토하십니다. 내가 그때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나는 약재를 판다고 하면 다 사갈 줄 알았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당연히 이제 그 약재를 사가서 판권을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팔았겠죠. 그런 분들한테 몇백만 원씩 일단 팔았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걸 과연 이제 농민들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팔아야 돈이 되는데 어쨌든 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 뭐 장목반이라든지 이런 대규모로 약재를 소화할 수 있는 곳에 영업을 해서 약을 팔 수가 있느냐 이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저번 시간에 이제 드론 판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드론 판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말로 남들보다 뛰어난 손재주, 뭐 기계적인 센스, 또 내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잘 원리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기체를 만들 수 있다면 방제 이외에 기체 판매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DJ라든지 뭐 EFT라든지 이런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대리점을 잡으셔가지고 정말 많은 양의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 방제를 하시면서 기체를 판매를 하다 보면 사고가 가장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면 방제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기체들을 수리를 하느라 정말 방제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방제용 기체가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제가 딱 대수를 정해놨어요. 나는 올해 방제 시즌 전까지 요만큼만 팔 거야라고 정해놓고 팔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딱 4분의 1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가도 이제 방제 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던 기체들이 계속 수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방제 시즌이 시작되고 20일 동안 방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훨씬 더 줄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방제를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판매를 위주로 할 거냐.
생각을 하시고 방제가 됐든 판매가 됐든 정말 자기 보기를 잘 하셔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해도 방제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판매를 했을 때 정말 내가 영업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또 드론 같은 경우 내가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사고가 나서 들어오는 기체를 제대로 수리를 할 수가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좀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만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투자비를 받게 하는 게 드론 판매 업체 아니면 농약 판매 업체 이런 곳에다만 좋은 일을 시키시고 본인이 다 떠안고 망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정말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느 부분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또 드론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지금 제주도만 해도 DJI T30이라는 단일 기체가 한 60대 넘게 팔렸거든요. 지금 짧은 시간대에. 뭐 전국적으로 몇백 대가 팔렸을 거 아니에요. 조립 기체까지 하면 제가 볼 때도 1000대 이상은 판매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대리점들, 이게 소규모 판매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제가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도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는데 이게 다 업체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내가 정말로 경쟁력 있게 버텨낼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하신 다음에 일을 벌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스케줄이 좀 별로 없어서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제가 두세 편 이상의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